안녕하세요. 근데 또 리버풀 경기하는데 빠질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 더리우트 김민재 조합을 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프리시즌에 합을 맞춘 적이 없죠. 오늘도 이제 우파메카노 김민재고요. 소보슬라이랑 맥칼리스터가 드디어 같이 뜹니다. 그리고 이제 커티스 존스가 3선에 나와서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라비아 못 데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비아 못 데려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돈을 맞출 것 같거든요. 근데 리버풀 보드진이라 솔직히 못 믿겠어요. 많이 불안합니다 사실. 몇 년 동안 봤던 그 약간 불신의 벽이 되게 높거든요. 오, 좋다. 가나요? 하프다. 여기 살란드 줘야지. 안 줘도 되네. 이게 누네스도 요즘에 잘하고 레스터전에 잘했잖아요. 근데 학포도 이렇게 잘해버리면 진짜 최전방 주전 경쟁은 확실할 거예요. 헐렌 커버를 잘했는데 잘 때렸다? 아 이거 이 장면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좀 성급하게 앞으로 나간 점. 사실 김민재 선수 스타일의 수비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튀어나가면서 끊어버리는 네. 타입인데 이거를 피했기 때문에 근데 넘겨줬다. 살라. 김민재! 또! 김민재! 이번에 잘 막았고 김민재 커트! 이거 이제 알아야 돼. 김민재도 리버풀의 속도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돼. 그렇지. 맞아요. 옵사이드 라인을 지금 설정을 하려고 네.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살라한테 순간적으로 공간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커버를 잘했죠. 그렇지. 좀 위험할 수 있죠. 오 김민재! 도움될 뻔했는데. 이거 근데 코너킥 갔을 때 김민재 좀 이용하는데? 왜냐면 전에 코너킥에서도 김민재 쪽으로 갔었고 이번에도 저쪽 먼 쪽으로 김민재를 그러네요. 갔어요. 허리 찌르는 일부러 먼 쪽으로 좀 배치를 시킨 거죠 지금은. 가나요? 근데 이거 완전 놓쳤어. 아예 이거는 제대로 커버가 안 됐어. 네. 반다이크는 체크를 했어야지. 그렇지. 요상한 게 왜 바이에른 김민재 있고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있잖아. 지금 프리시즌에 그 두 팀만 못해 지금. 뭔가 반전이 있겠죠 시즌 들어가면? 워낙에 기대치가 높은 팀들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바이어는 결과적으로 자리 좀 잡을 거라 보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약간 좀 아니, 진짜 조금 모르겠어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민재 킥 볼까요? 제발. 오! 와!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좋았다. 와! 야 네가 너의 어시스트야. 와! 게임. 김민재가. 야 도움이다 도움. 김민재 팀 새끼야. 뭐야? 야 뛰어가 이 새끼야. 가서 고맙다고 해. 이거 그나브의 침투가 너무 좋았고 그 전에 김민재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찔러주는 거 보세요. 와. 지금 방구 꼈어요? 아니? 아니죠? 응. 빵 소리 났는데. 아니야. 김민재 도우면제 방구 꼈으면 사람 아니죠. 아니 나 그럼 방귀 낄 때 나 조용히 껴. 이거는 좋았다. 이거는 정말 잘 열었는데. 과감하게 해야 된다. 과연 이거 여기서? 과감하게 네가 해. 이거 잘 줬다. 와! 그나브리와 싸네. 방금 전에 첫 번째 기점되는 그 패스가 너무 좋았어. 테를 준 거 아니었어? 테일 진짜 터치 하나로 다 열었어. 접고 때릴 줄 알았는데 이걸 줬네. 이거 지금 존심 싸움이야 둘 다. 그래. 이 정도 팀과 이 정도 감독들 레벨이면 친선도 기분 나쁘거든. 김민재. 와. 깔끔한. 아. 깨끗한 수비. 또 클리어링까지. 스타트할 때 약간 좀 어수선할 때 실수? 뭐 김민재 선수의 어떻게 치명적인 보면 실수는 아니지만 좀 아쉬웠죠. 근데 그 이후의 플레이들은 지금 너무 환상적이고 특히나 뭐 그나브리한테 준 도움은 기가 막히죠. 네. 자, 친선전 리버풀 대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선수 선발 출장했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2대2 서로 2골씩을 주고받았고요. 김민재 선수는 첫 번째 실점하는데 전체적으로 바이언 수비진이 조금 어수선한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관여가 돼 있는 상황. 그러나 어시스트로 또 본인의 공격적인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김민재 선수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의 장점이자 단점이 좀 나왔어요. 그렇죠. 뭐 이제 워낙 초반이기도 했고 음. 또 의욕이 좀 있으니까 그런 수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앞쪽에서 좀 경합이 있었을 때 그걸 좀 뒤에서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이 좀 관여를 해서 네. 좀 튀어나가면서 수비를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었고 김민재 선수가 예상을 잘하잖아요. 속도가 좋고 예상 잘하고 네. 커트 능력이 좋으니까 사실 되게 과감한 수비라는 스타일이죠. 길이 커트를 해버리죠. 예. 전진 진짜 수비에서. 뭔가 볼이 앞쪽에 있는 상대방 공격수에 치면 바로 올라가 버리거든. 네. 거기에 볼이 투입되려고 하는 타이밍이 올라가 버리거든. 근데 그게 유연하게 볼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이 열리는 거지. 네. 그렇게까지 되게 그 김민재 선수가 무작배로 들어갔다. 무식하게 들어갔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뒷공간을 열어주는 수비를 했었고 그게 약간 좀 상대방에게 기회가 되면서 실점으로 이어졌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빼고는 전 다 괜찮았습니다. 뭐 살라랑 경합을 할 때도 있었고 리버풀의 속도 있고 이 부드러운 공격수와 맞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거기에서는 그 이후부터는 뭐 실책성 네. 플레이가 나온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초중반은 리버풀의 페이스였죠. 네. 리버풀이 중원의 어떤 그 연계. 음. 소보슬라이가 내려올 땐 맥칼리스터가 올라가고 반대로 맥칼리스터가 내려올 땐 소보슬라이가 올라가고 그리고 두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아놀드나 커티스 존스 중에 한 명이 올라가서
4명의 미드필더가 고정되지 않고 되게 유기적으로 공격 숫자를 늘려나가는 방향과 동선의 조정까지 지난 경기보다 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롱볼을 보냈을 때 리버풀의 수비가 일정 숫자가 남아있을 때는 사네, 그나브리, 마티스텔 개인 돌파를 해도 초중반까지 많이 막혔습니다. 근데 리버풀은 오이었을 때 조타, 학포, 살라 좀 더 위력적이었거든요. 초반에는 리버풀이 잘 먹혔는데 갈수록 그런 개인 돌파를 이제 김민재라든지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선수들이 중요할 때 커버를 하면서 갈수록 2대0 상황까지는 좋았으나 이후에는 좀 팽팽해진 흐름이 됐고 그 가운데 김민재의 그 롱패스 거기서 이제 그나브리가 골을 넣으면서 네. 경기 분위기는 조금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좀 기울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봤을 때 어떤 팀이 조금 더 완성도 있다거나 형이 보는 이 전반전 평가를 좀 종합적으로 해주시죠. 저는 리버풀이나 뮌헨이나 본인들이 어떤 준비한 장면들 공격 장면에서 잘 나왔다고 봐요. 리버풀도 본인들이 어떤 그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슈팅을 만드는 과정들 그리고 살라를 이용해서 빠른 공격을 했던 장면들 또 학포가 공간을 이용해서 득점한 장면들 이런 거는 저는 리버풀 색깔이 잘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뮌헨 또 좀 많이 좀 부진할 건가 좀 힘든가 왜냐면 공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네. 그래도 후방에서 뭔가 패스가 들어왔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후방 지역에서의 패스는 잘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뮌헨의 공격이 살아나는 게 아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민재의 패스라든지 네. 또 역습을 했을 때 그 텔이 공간을 열어주는 패스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패스가 쭉쭉 들어오기 때문에 공격진을 살려주는 플레이가 잘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지금 비슷한 딱 공정한 스코어 같아요 지금 2대2가. 왜냐하면 중반 이후부터는 뮌헨도 경기를 잘 풀어나갔어요. 중반까지는 리버풀이 비교적 좋았고 네. 중반 이후부터는 바이에른이 좀 더 좋았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봤을 때 흐름을 나눠 가진 시간이 좀 일정하게 네. 서로 잘 나눠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본인들이 후방에 빌드업 시 숫자를 많이 둬서 상대를 당기고 그럴 때 나오는 공간으로 롱패스를 찔러 넣어서 공격진이 그때 나오는 공간으로 역습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근데 일정 숫자가 상대팀의 수비에 갖춰져 있거나 밸런스가 좋은 팀 아니면 아예 내려서 있는 상황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의 패턴만으로는 미드 수비나 좀 많은 수비 숫자를 뚫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게 전반전 초중반에 드러났기 때문에 조금 더 바이에른 뮌헨도 경기를 거듭하면서 패턴이나 지공 상황에서의 플레이가 좀 더 다양해지고 빨라질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결국 이제 리버풀이 그런 와중에도 이 실점을 한 이유는 밸런스가 불안해서예요. 존스, 아놀드, 맥칼리스터, 소보슬라이 공격시 움직임은 좋은데 가끔 1-3처럼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4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뒤에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로버슨까지 왼쪽 공격 가담돼 있다가 갑자기 볼 뺏기고 역습당해요. 그 순식간에 열받았을 때. 네, 그럼 센터백 2명이 측면 뒷 공간까지 커버할 수 없으니까 측면 뒤가 열리고 미드필더도 커티스 존스, 아놀드 활동량 있다고 하지만 이 선수들도 평균적인 위치 선정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순간 후방의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실점 장면처럼 자기 지역에서의 역습을 허용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네. 리버풀은 그 밸런스가 공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밸런스가 관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전 스코어는 2대2고 그다음에 김민재 선수도 어시스트를 했고 경기 내용도 재밌기 때문에 네. 후반전에도 좀 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투엘이랑 클롭 감독이 서로 이거 분명히 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후반전에도 다른 선수들이 대거 투입은 되겠지만 어느 타이밍에 투입을 할지는 본인들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 후반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빠졌나요? 멀리서 봤을 그러네. 때 더리우트 같은데 그럼 우파 덜리우트로 가나 보다. 네, 왼쪽으로 더리우트 간 것 같아요. 왜냐면 컨디션 관리 해줘야 돼. 이제 그 두 경기 뛰는 거 아니에요? 체력 상태 체크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와! 오! 이건 좀 아쉽네요. 이런 거 살려 방금 고갱도 괜찮았다고 얘기했는데 확신을 딱 줘야 되는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그래도 온타겟으로는 가져야지. 간다. 고마. 와! 와! 드리블 측면을 와. 완전 흔들어요 그냥. 리버풀은 점점 압박할 때도 그렇고 간격 더 벌어집니다 지금. 빠르다. 와우. 이거는 카드 안 나오나? 뭐야 파리스네. 근데 왜 이렇게 리버풀 거칠어 지금 갑자기? 저렇게까지 안 해. 경기가 좀 안 되나? 저게 경기가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여기가 이제 간격 벌어지고 좀 급해지니까. 아놀드 이거는 경고감이거든. WPT 때 바이언 팬들이 야, 이거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야 루이스 디아스다. 루이스 디아스다. 7번 축구. 야, 전환길 너무 좋다. 전환길이 내줬네. 풀고 와. 살라 받고 야. 디아스 뛰는 거 봐요. 와, 이거는 미치 진짜 잘 잡아. 슈퍼 쩔쩔인데. 와. 그러니까 루이스 디아스가 확실히 부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리버풀이 항상 잘 되는 날은 디아스가 잘 되는 날이야. 그치. 네. 아니 디아스가 나오는 날이야. 그다음에 독브라이모비치. 네, 예전부터 질라탄에 오신 분들은 다 이브라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브라를 많이 하죠. 이브라. 난 질라탄이 좋아. 질라탄탄해 보여.
너무 썩었는데. 고개 이렇게 흔들지 마. 질라탄탄 감사합니다. 아 닉네임이 내레수벤 질라탄. 질라탄 감사합니다. 서로 이제 멤버는 좀 힘을 빼죠. 이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아무래도 경기에 빡 오른 텐션은 내려오죠. 진짜 잘 푼다 바이오. 초반에만 좀 삐걱댔지. 하지만 골은 리버풀이 넣었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수비가 많은 상황에서 골 넣어줄 선수가 없다는 부분들은 이럴 때 또 바이에른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 지금 볼 잡는 선수가 저기죠. 이브라이모비치. 똑브라. 독브라. 똑브라! 3대3. 그 골은 스타니시. 그냥 스타니시가 넣은 것 같은데 골을. 골 많이 난다. 디아스. 와 눈에. 이거 씨. 야! 저거 넣어야지. 이제 고경표는 저거를 넣어줘야죠. 어떻게 지금 그 기대치를 올려놨는데 또 내려가면 어떻게 때린다. 우와 들어갔어. 와 뭐야? 우와. 뭔 좀 말도 안 되는 골 나왔어. 깜짝이야. 미쳤네. 왼발로 그냥 후렸어. 받고 그냥 조진 거야? 헐. 옛날에 제이미 바디가 넣었던 골처럼. 어. 아니면 좀 죄송스러운 거이죠. 반페르시 같기도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가? 네, 그 왼발 저런 거 넣을 수도 있어요. 완전 반페르시 폼이지. 그러니까. 그건 맞지. 네. 좀 달라. 비슷해. 다르긴 다르지 당연히 다른 선수니까. 네, 근데 다르니까 비슷해. 해야죠. 머리색이 다르지. 리버풀을 동서 저보다 이긴 잘했어. 미네를 이긴 맨시티를 맞아. 이긴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스코어는 바이에른 뮌헨 4, 리버풀 3. 바이에른 뮌헨이 역전해서 승리를 만들어냈고요. 후반전 들어서 김민재 선수는 바로 이제 아웃이 됐습니다. 네. 일단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가 하프타임이 끝냈지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실수가 첫 번째 실점에는 수비진의 어수선함과 함께 김민재 선수의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이 약간 드러나서 연루가 되긴 했지만 근데 이것만 보신 분들은 와 김민재가 되게 치명적인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전체적인 어떤 수비 라인의 밸런스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이 골 무조건 김민재 탓이야. 그 그건 정도는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학포가 워낙 잘 잘 쳤고. 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문제없이 수비를 했고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고 김민재 선수는 그렇게 하프타임에 빠졌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리버풀의 공격진이 또 교체되는 것도 있었고 바이언도 교체 카드를 많이 썼는데 리버풀을 먼저 얘기해보죠. 루이스 디아스 같은 선수들은 확실히 역시 좋은 역할 해주는 선수가 맞아요. 드리블이 좋았죠. 루이스 디아스가 이제 개인 기술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기대해야 될 부분은 연계 능력에서 동료를 활용하는 부분이 좀 더 살아났으면 좋겠다. 아직 그 부분에서 루이스 디아스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리버풀 공격진은 지금 주전과 비주전의 구분은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폼이 좋은 선수와 조합이 나올 것이고 누네스가 그래서 이번에 좀 잘해주길 바랬는데 다윈 누네스가 직전 경기의 좋은 흐름을 이번에 이어갔다 보기는 힘들죠. 왜냐면 너무 유력한 기회를 사실 놓쳤기 때문에 그 하나가 좀 오게트로 남았던 경기이지 않나. 정식 시즌에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조금 찜찜한 엔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누네스가 이제 누네스 생각했을 때 항상 득점을 많이 했던 선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득점을 좀 더 해주길 바라고 경기 공격 라인에서의 영향력은 뭐 믿을만 하겠지만 그래도 공격 포인트를 어느 정도 생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팬들은 갖고 있는데 프리시즌부터 저렇게 통짜를 놓치게 되면 이번 시즌도 공격 포인트는 기대하기 힘든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압박을 할 때 그 간격에 대한 문제들. 압박을 할 때 계속 간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흐름을 내줬던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밸런스 전반에도 드러났지만 후반에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할 때 그 간격 조절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다로 생각을 합니다. 바이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몇몇 선수들 있죠. 특히 멋진 득점을 했었던 이 어린 측면 자원 크레치히 네. 그 다음에 이브라이모비치인데 독일 선수니까 독브라이모비치 이런 선수들이 눈에 띄는 선수들이 확실히 보입니다. 라벤베르도 이번에 번뜩이는 네, 패스가 또 있었고 패스가 하나 있었고 항상 잘하는 스타니시치. 네. 이런 어린 선수들 얼만큼 이번 시즌에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프리시즌만큼 어느 정도 투엘 감독이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이제 공격 라인에서 믿을 만한 선수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지난 시즌 답답했으니까 그죠. 그 새로운 선수와 함께 좀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면 김민재 선수와 함께 미네의 어린 선수들도 우리가 간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 탈압박을 참 잘해요. 잘해요. 진짜 탈압박을 잘하고 선수들 연결 좋고 코망이 또 후반에 들어오면서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 코망. 벗겨내고 당겨주는 연기해주는 진짜 정말 좋은 폼을 또 코망 선수가 보여줬다는 점도 저는 좀 눈에 띄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어린 자원들의 가능성 저는 크레치 선수는 이번 프리시즌의 발견이라고 봅니다. 왼쪽 풀백에 있어서 뭐 왼쪽 풀백 알폰소 데이비스의 마무리 능력이 여전히 좀 아쉬운 상황에서 크레치의 저는 집념 있는 플레이, 킥 능력 좋은 부분들 분명히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프리시즌의 의미로 봤을 때 대한민국 팬들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전반에 활약을 하면서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냥 단순 프리시즌 경기로 봤을 때는 빅클럽과 빅클럽이 맞붙어서 7골이나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는 재미. 그다음에 리버풀 팬들도 뭐 소버슬라이나 메갈리스터를 보면서 네. 또 가능성이나 뭐 약간의 아쉬운 점도 봤고 바이언 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래저래 프리시즌에 아주 적합한 경기가 아니었나.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 중계 중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프리시즌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제일 재미없는데 내일은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전북이랑 하죠. 또 네. 이강인 선수가 이강인 나오면 재밌을 거야. 네, 그럼요. 진짜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나왔던 르하브르전 전반전만 재밌었고 정말 이강인 선수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다음부터는 내용이 너무 지루하더라고. 뚫어졌으니까. 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100%가 아니에요. 100%가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보기엔 팀이 이 어수선함을 빠르게 정리를 하려면 은바페권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맞아. 네. 이 정신이 없을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제 딱딱딱 맞춰서 가야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